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용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날이 참 좋네요. 이렇게 좋은 공원에 나와가지고 한 프로 이렇게 찍는다는 것을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남들이 알아주든 또 남들이 몰라주든 또 남들이 관심 없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 되면 좋은 일이고 돈이 되면 나쁜 일이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조용한 공원에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보면 행복입니다. 행복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여성이 정신적 안정은 성에 있고 물질적 안정은 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이 정신적 안정은 성에 있다. 이 성이란 것은 바로 남녀의 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남녀의 성이다. 이 중에서 이 남자라 함은 바로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생이 반려자라고 하는 바로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안정에는 반드시 남편이 성적 행위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남편이 말로서 사랑한다, 말로서 애정을 표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당신 바로 마누라와 이 성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해서 이 봉투를 던지면서 널 이만큼 사랑한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정신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에 기반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으로 정신적 안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양은 일반 중산층이 벌어주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더 많이 벌어줄 수 있다면 많이 벌어줄 수 있도록 좋겠지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다 주면 역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에게 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내가 너한테 성적인 행위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한테 성적인 행동을 제공하니까 너는 나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참 거지근성입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런 거지근성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애정을 나누고 서로가 아끼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너한테 성적인 행위를 제공하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보상을 해야 돼, 그러한 사고방식, 그것은 참으로 저열한 사고방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그러나 이 여자의 성적인 구조와 남자의 성적인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남자의 성적인 구조는 조금 남는 것이고 여자의 성적인 구조는 조금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그림과 도표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와 인터넷 능력은 나한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치를 넣어가면서 이게 왜 남자는 성적인 것이 조금 남고 여자는 성적인 것이 조금 모자란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컴퓨터 능력이 그만큼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로만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마치 하나가 이리저리 모습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가 온전하게 있다면 하나가 뒤집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반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이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이 구조 때문에 남자의 성적인 능력은 조금 남고 여자의 성적인 능력은 조금 모자랍니다. 아마 우리 물리학이 절대 법칙이시니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남자의 조금 남는 성은 그게 과연 남는 것인가? 여자의 조금 모자라는 성은 과연 모자라는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공의 세상이며 공은 남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자의 조금 남는 성을 여자의 조금 모자라는 성에 갖다 붙이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끊임없이 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성적인 표현을 하고 성적인 말을 하고 성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그게 남는 게 아니고 여자의 성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그게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이 조금 남는 것을 여자의 몸속에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은 곧 공이요 공은 곧 물질이고 남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끊임없이 바람을 피운다고 여성 여러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성적인 것에 환장병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보고 마치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누라는, 자신이 아내는 남편을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아니 됩니다. 남자의 성은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남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이 남자의 성은 남아도 탈이고 모자라도 탈입니다. 여성의 성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부족해도 탈이 나고 조금만 더 나아도 탈이 납니다. 이렇게 성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상대가 누구이냐?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가장 덜 떨어지게 보이고 가장 시시해 보이기도 하며 어떨 때는 가장 재미없기도 한 것이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에게는 이 여자는 좀 더 많은 정액을 투사해야 돼. 또 이 여자는 또 좀 더 적은 정액을 투사해야 돼. 좀 더 깊은 애정 행위를 해야 돼. 좀 더 격렬한 행위를 해야 돼. 이런 개념이 남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마누라에게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회용 남자와 남편과의 극렬한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애정행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재미없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 밖에서 먹는 떡이 맛있다고, 아마 밖에서 만나는 남자가 남편보다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게 외간 남자일 뿐만 아니라 외간 여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나이 환갑이 넘고 이래 내가 공부하는 분야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내가 별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이 안정된 성적인 행위와 정액이 양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남자,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이 볼 때 가장 멍청하고 어떻게 보면 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기도 하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이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격렬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 바로 남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남편은 수많은 남자들과 다르게 오직 자기가 유일한 남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남편에게, 내가 남편에게 성적인 제공을 하니까 남편은 나한테 이만큼 보상을 해야 돼. 어제 이만큼 보상을 했으니까 오늘은 더 큰 보상을 나한테 해줘야 돼. 이런 한심한 생각과 이런 덜 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죄송하지만 한국 여자라는 것입니다. 내 참, 왜 한국 여자가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끊임없는 종교단체와 수많은 카르텔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얕잡아보고 남편을 깔보고 매일같이 다른 남자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남편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끊임없이 제공하는 성과, 끊임없이 제공하는 돈에 의해서 이 여성의 정신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공하는 성과, 남편이 제공하는 돈으로 가지고 여성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할 때 바로 여성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가장 안정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첫째는 남편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안정 모든 것을 갖다 주는 것은 바로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성이 뱃속으로 낳은 남편이 자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능력이 되면 될수록, 집안이 능력이 되면 될수록 많은 자식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커가면서 이 여성의 정신적 안정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성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참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교육을 하면서 무슨 음식을 먹으면은 남자의 성적 욕구가 증가하고 또 무슨 음식을 먹으면 임신 확률이 줄어들고 좌삼삼 우삼삼 세 번은 깊게 세 번은 짧게 그러면서 꼭 들어가는 것들이 성범죄 규범이 어떻고 성범죄 처벌이 어떻고 항상 이런 식으로 나는 성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도 강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단체와 매체를 접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성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고 왜 남성이 여성한테 먼저 달려들고 이렇게 하는지 아무도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주 오밀조밀한 물리 법칙과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 여러분들이 정신적 안정을 가지고 오려면 좋은 배필을 만나세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매일 관계를 가지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능력의 범위 내에서 많은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여성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은 물질적 안정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내가 정신적 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물질적 안정은 어디서 오느냐? 물질적 안정은 바로 돈과 지식에서 옵니다. 돈과 지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정신적 안정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신적 안정의 모습입니다. 다 30세 때 먹고 다 남편하고 같이 애들을 키우면서 알콩달콩 사는 거야. 이게 정신적 안정의 모습입니다. 이게 물질적 안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질적 안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자본을 축적하라.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생부터 또 대학교를 다니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자기가 회사에서 벌고 성매매를 통해서 벌고 알바해서 벌고 이러한 돈들이 자본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되어가지고 세상 누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하다못해 어떤 신도 모를 정도로 깊이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숨어 있다고만 해가지고 그 자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루고 마치 또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마치 여성 여러분들이 아침 밥을 차리고 나면 또 이렇게 설거지를 또 하는 것처럼 이 자산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산이 나중에 커가면 커갈수록 방대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자산을 운영할지라도 부모 형제도 심지어는 남편도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옆에 있는 그 어떤 놈도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산이 드러나는 순간
여성 여러분들에겐 수없이 많은 일과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수없이 많은 위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돈에 환장병 들러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마약을 팔고 돈을 벌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 진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역사를 왜곡해서 돈을 벌고, 심지어는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미수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미친놈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돈에 환장병 들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축적된 자산과 이 기초자금에 대해서 어떤 순간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거대한 지식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지식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산, 이 자산 또한 드러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이 자산이 누구와 공유되어야 하느냐? 바로 남편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남편은 바로 집안을 운영하고 집안을 유지하고 집안을 꾸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돈과 어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성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 부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명도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걸어다니는 짐승, 어떤 짐승도 이 암컷과 수컷이 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은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성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성매매 합법화가 또다시 여성 여러분들을 어둠의 굴레 속으로 갖다 밀어넣고 여성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여성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내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어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3종 세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이 비로소 안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노는 여자가 엄청난 돈과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X의 돈을 움직이면서도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과 마력과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성의 정신적인 성과 물질적인 성, 이것이 어떻게 둘 다 안정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남녀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이야기 잘 생각해서 들어야 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나도 내가 이런 얘기를 휴대폰을 들고 떠들 것이라고는 나도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잘 새겨 들으시고 여성 여러분들은 또 우리 남성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나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컴퓨터 기판으로 쳐가지고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여성 여러분들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그 A4 용지로 인출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인생은 힘들지만은 그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